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2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메가MD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하한가에 갔고, 이 메가MD는 반대로 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가MD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이 바닥 현상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악성 매도 물량을 거의 다 털어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MD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악성 매도 물량을 좀 털어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상한가까지 진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 변동성 확대, 이건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이슈까지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항상 로보티즈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로보티즈 차트 잠시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에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로봇 TF팀을 이제 사업팀으로 승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로봇 관련주 강세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대량 거래 수반되게 되면서 상한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 첫 번째 조건, 대량 거래와 변동성.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격상 이슈가 있었죠. 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메가MD가 차트적인 조건을 일단 만들었어요. 대량 거래 그리고 변동성,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슈.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발적인 원격 수업 이 부분을 뭐 독려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슈가 시세를 어느 정도 뿜어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바로 이 상한가가 식어버린다라고 보진 않지만, 중요한 이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접근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슈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상한가 가격이 얼마죠? 어저께 3,590원인데 이 상한가 가격을 종가를 지켜주는 고가놀이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전일 상한가 종가를 안 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음 주 갔을 때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게 되면서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거나 이렇게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5일선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지금 코로나 테마가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눈치 보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치료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음압병실이라든지 그리고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증 환자 수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중증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음압병실 같은 경우도 뭐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자분자분 올라가는 게 있지만, 이제 강력한 그 군집을 만들어서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침 딱 나오니까 그 이슈를 타고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MD라든지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승 나올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시세 확장폭이 얼마만큼 이제 커질 것인가. 어제 상한가 나왔던 만큼 또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올 것인가. 이게 결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과 이격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이 고가놀이를 잘 지켜주느냐, 요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날 또 어떤 차트 패턴을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속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판단 보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은 지난 5월 달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자회사 물적 분할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자회사 실적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게 나쁘지 않네? 실적 상당히 괜찮네? 본업이 더 괜찮네? 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5월달 이렇게 상승을 시도를 하다가 6월달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히든 종목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6월달에 시장 영향을 안 받았으면 이미 한 65만원? 이 정도는 제가 볼 땐 가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주가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이 본업 외에도 이제 첨단 소재, 이쪽은 양극재 이쪽인데, 청주 사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 가동이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가동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롯이 이제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 실적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 플러스 이 물적 분할한 회사가 아니라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좀 실적에 좀 따뜻하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봐지고요. 제가 항상 241선에 좀 목표 주가라든지 분기점을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를 봤을 때는 작년 10월 달처럼 아마 저항을 받기보다는 한 번 정도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대응보다는 아무튼 좀 가격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격 대응. 그래서 전 70만원 좀 보고 싶어요. 70만원. 그래서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를 한 70만원 정도 일단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평선 대응이 아닌 가격 대응,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 주가와 1차 분기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